우리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많이 하죠. 인공관절. 예. 저 수술하고 나면은 처음에는 많이 못 걸어요. 한 6개월, 뭐 7개월 열심히 재활을 해야 돼. 근데 재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병원에서 계속 꺾기 많이 하거든. 꺾기. 요거. 꺾기 많이 해요. 꺾기.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밀어주는 겁니다. 봐봐요. 무릎 관절, 인공관절을 했어요. 인공관절로 교체를 했어. 자, 이걸 인공관절로 교체를 했으면은 이 무릎에 지나가는 모든 근육들을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손상이 그대로 근육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육이 계속 자극을 주고 뭔가 손상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수축이 돼 있다는 거야. 수축이. 그러면 인공관절 문제가 아니라 근육들이 수축돼 있으니까 움직임이 제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빨리 순환이 안 돼. 혈액과, 봐요. 근육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신경과 혈관이 있잖아요. 봐봐요. 근육 사이에 신경과 혈관이 있어. 신경, 혈관, 림프.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에 있어? 근육 사이에 지나가고 있어. 자, 근육이 수축했어. 어떻게 돼요? 혈관을 꽉 줘요. 신경을 꽉 줘요. 림프를 꽉 줘요. 순환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신경의 문제다. 그래서 신경을 치료하고 있는데 누가 문제예요? 근육이 수축해서 꽉 신경을 조이고 있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요. 응? 뭐가 문제예요? 근육이 문제입니다. 치료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뭘 해줘? 근육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부어있기도 하고 열감이 있고 이런 때는 밀어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발목 삐끗하거나 뭐 했는데 아직은 뜨거워. 그럴 때는 뭘 해줘야 돼요? 아이스팩을 해주는 거야. 뜨거울 때는. 응? 왜? 염증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염증이 있는 동안에는 뜨겁고 발작이 일어나. 약간 부기도 있고, 그때는 아이스팩을 해서 염증을 잡아주는 게, 그때는 밀어주는 게 아니야. 왜? 염증이 다 퍼지니까. 그래서 염증을 먼저 잡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위로 밀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회복이 엄청 빠릅니다. 인공관절 수술 요새 이제 막 많이 하라고 하잖아. 그죠?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인공관절 하기 전에 열심히 밀어주면은 수술을 미룰 수가 있다.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로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밀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응? 뒤에도 밀어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면은 침을 여기를 많이 놔줘요. 그러면은 근육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걸어요. 걷지 못하는 그 수술 환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골자침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염증이 있을 때는 그 부위에 침을 놓으면은 엄청 좋은데 골자침이라는 게 있어요. 골자침. 여기 엄지손가락 이쪽을 5호라 그러거든요. 5호. 그 다음 소부라고 해서 여기를 딱 놔주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다 잡혀. 통증이 진통제, 이게. 일반 진통제. 그래서 내 무릎이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반대쪽에다가 침을 여기 놔주고, 걸어요. 안 아픈데? 이래. 발 삐끗해서 와도 여기 놓고 걸어요. 안 아픈데? 이래. 이게 소부 사하죠. 소부. 사할 사하고 이건 상관없어. 이게 소부 플러스 녹음까지 이게 화해일이거든.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그 염증을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나는 암성이다. 내가 속근육이 아픈 것은 뭐예요? 진통제가 안 잡혀. 아까 속근육이라고 했죠? 겉근육이라고 이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이 제어되는 것은 겉근육입니다. 겉의 근육은 진통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 머리가 아파요.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제가 안 잡혀. 두통이 안 잡혀. 그건 왜 그래? 사각근이라는 근육 때문에 경동맥이 꽉 조였어. 근데 이 사각근은 속근육이야. 그러면 진통제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혀. 사각근을 풀기 전에는 두통이 안 나와요. 사각근에서 경동맥을 꽉 조여버렸어. 그래서 뇌에 두통이 계속 생겨. 허혈성 두통도 생기고 계속 생겨. 그래서 뭐 10년 동안 약 먹은 사람, 진통제 계속 타는 거. 옛날 우리 어머니들 내신이라고 들어봤죠? 가루약. 그거 중독된 사람들도 목 맞고 치료가 다 돼버려. 이건 속근육이에요. 속근육은 진통제가 안 들어.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뭘 써야 돼? 이때는 마약성을 쓰는 거예요. 마약성. 그래야 통증이 잡혀. 그래서 암 환자도 뭘 써요? 진통제를 쓰는데 뭘 써? 마약성 진통제 쓰는 겁니다. 일반 진통제는 겉근육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속근육 푸는 방법, 아까 견갑하근, 요방형근, 뭐 장요근, 요 사각근, 견갑하근, 이런 근육들은 속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들은 다 그렇게 장치물을 놓거나 우리가 마사지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치법이 또 있습니다. 유료옥화. 이게 암을 없애는 거예요. 암도 치료, 암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료옥화. 그 다음에 진통제는 화성쌍력. 여기 손가락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손가락. 이게 화성쌍력이에요. 옥화는 여기고, 유류는 여기 암을 없애. 종류침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암을 없애는 겁니다. 암. 이게. 그래서 암 치료가 잘 됩니다. 한약 치료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잘 치료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근육 마사지를 하지 않으면은 1년이 지나도 아파. 못 걷고. 이제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무릎이 붓는 사람들이 있어. 무릎이 부어. 막 물이 차. 왜 물이 찰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이 너무 많이 손상이 되고 많이 썼어. 그러니까 얘들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내 몸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내 몸에. 내 몸에 이 근육들이 나 너무 힘들어. 좀 쉬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기부스를 만드는 거야. 부어서. 왜? 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에서 물을 여기에 보내. 이렇게 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방법 없으니까 물을 빼죠. 주사기로 빼죠. 그 다음날 또 차. 그럼 계속 또 빼. 또 차. 그럼 몸에 있는 진액이라든가 수분이 다 빠져서 다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원인을 없애야 되지, 원인. 그게 뭐예요? 기부스 효과입니다, 기부스. 우리가 기부스를 만든다 해서 기부스 효과야. 이제 제발 그만 좀 사용해. 나 좀 회복시켜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왜 손상이 됐어요? 수축해서. 많이 썼기 때문에 수축했어. 그러면, 자, 물에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1차적으로 내 근육을 먼저 회복시키는 게 먼저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침을 놔서 이렇게 놔주거나, 요런 걸 늘려서 이렇게 늘려줘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이걸 늘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물이 자동적으로 흡수가 되면은 그냥 놔두고, 흡수가 안 되면 그때 물을 빼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 말이. 그때는. 이해 가셨죠? 응? 그래서 먼저 원인부터 제거를 해주는 거야, 이게. 많이 있죠? 그런 환자들 많이 봤었죠? 응. 그 다음에 석회화는 왜 생겼을까, 석회화? 뼈가 자라기도 하고, 석회화 생기고, 석회화 됐다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석회화 됐다 그러잖아요, 어깨가. 여기. 석회화 됐다 그러잖아요. 이 석회가 어디서 생겼을까?
내 몸에 있는 석회가 지금 된 건데, 어디에서 왔을까요? 근육 세포는 칼슘 채널로 움직여요. 칼슘으로 이거를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 근육세포를 파괴시켜버려. 그러면은 근육세포가 파괴되면서 뭐가 나와요? 칼슘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어디로 차? 관절로 차는 거야. 경관절로 여기서 뼈가 자라는 거야. 뼈가 자라는 거 봤죠? 그런 것들도 다 거기에 칼슘이 어디 있어요? 내가 칼슘 먹어서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 그게 내 근육세포가 깨지면서, 왜 깨져? 왜 근육세포가 깨져? 왜 파괴가 돼? 많이 써서. 수축해서. 그럼 석회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밀어주는 겁니다. 여기. 밀어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연적으로 그 칼슘이 흡수되길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 칼슘이 그 흡수가 좀 늦다, 통증이 유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밀어주면서 일단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그때 이제 초음파로 깨주면 돼. 근데 우리는 뭐만 해? 초음파로 깨기만 하잖아. 근데 원인이 계속 제거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칼슘이 계속 나와서 계속 침착이 돼. 이해 가셨죠? 그래서 그런 게 석회화가 많아.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애들 클 때 보면 어때요? 성장통이 있죠. 그 다음에 오수구증이라고 해서 여기 뼈가 자라요. 어렸을 때.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뼈가 자라는 것은 칼슘이 여기 나와요. 자, 성장통이 왜 생길까요? 그걸 보시면 되죠. 체질에 의해서. 그쵸. 빨리 자라서 그래. 뭐냐면은 자라는 속도가 달라. 뼈가 자라는 속도, 근육이 자라는 속도, 신경이 자라는 속도, 그 다음에 혈관이 자라는 속도, 그 다음에 피부가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방법이 뭘까요? 늘려주는 거죠. 그래야 늘어지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성장통도 그렇게 없애는 거야. 무릎이 아픈 경우, 종아리가 아픈 경우 있죠? 다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밀어주면. 그리고 밀어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장을 촉진시켜. 성장을 촉진시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 성장통도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성장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안 아픈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부들부들해서 안 아픈 거예요. 부들부들해서. 우리가 수축되고 굳어지면은 아픈 거예요. 근데 부들부들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들 노화를 뭐라고 표현해요? 노화를? 그것만 한번 봅시다. 노화. 뭘 노화라고 할까? 노화. 내가 노화가 됐네? 이런 표현을 해. 산화됐다. 산화됐다. 그거 좋은 표현이죠. 노화를 뭐로 표현하냐면은 얼마나 부드럽냐, 얼마나 딱딱하냐. 내 몸에 수분이 얼마나 빠졌냐, 부족하냐. 내 몸에 진액이 얼마나 채워졌냐, 빠져나갔냐. 그거에 의해서 나무가 고목이 되듯이, 새싹이 고목이 되듯이, 이 비교를 해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 몸에 부드럽게 해주고 수분을 유지해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한창 어리게 보이시는 분들은 그나마 부드럽게 해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 다리가 딱딱하신 분들 있어요. 다리가 딱딱하거나 몸이 딱딱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노화가 빨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꼭 운동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요? 밀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밀어주는 게. 위에도 다 밀어주고 그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퇴행성 관절염 아까 똑같이 치료하면 되겠죠? 루마티스도 마찬가지고. 자, 끊어주시고.